제가 너무 좋아도요. 카메라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 너 옆모습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쳐다보는데. 종이를 해야 되는데. 종이하세요. 여기 어렵다. 근데 별거 없대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 된대요. 재개발 빌라를 계약했는데 토지 수용이 된지 전혀 몰랐어요. 네.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일단 이게 뭐냐면요. 쟁점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의뢰인이 그냥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 한 개를 샀어요.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직 4월달, 진짜 지금 4월이죠. 곧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치르기 전에 무언가를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여기는 계약에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있네. 구청에서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토지 일부를 수용해가지고 그 수용한 거에 대해서 계약 면적의 0.7%가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전에 고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토지 수용이 됐으니까 뭐 금전 공탁금이라는 걸 썼는데 그냥 돈을 이제 그 보상을 받은 거죠. 그 돈을 수령을 해가지고 요거를 나중에 이제 잔금 치를 때 제하고 그냥 계약을 하자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원래 재개발 예정지면은 이게 나중에 0.7평인데 0.7평만큼 이상의 가치가 훨씬 더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은 뭐 그 돈을 제하고 계산을 해버리면은 내가 손해 아니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좀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일단 법을 떠나서 좀 나쁘다. 그 수용당하면 얘기를 해야지 계약할 때. 그쵸. 이게 수용이라는 거 아시죠? 수용이 이제 우리가 도로나 이런 공원 이런 기반 시설을 닦기 위해서 공익 사업을 할 때 내 땅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는 테이킹이라고 해요. 테이킹. 그럼 뺏어가는 거네요. 네. 그게 뭐 테이킹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 나 까먹어서 근데 제가 잠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이게 에미넌트 도메인이라고 하던가 그래요. 근데 그게 에미넌트 도메인하고 테이킹은 다른데 일단 수용은 테이킹이에요. 네. 근데 이 수용이라는 것을 하면 무조건 뺏겨야 되는데 수용을 바로 해가지 않아. 그 얘기는 내가 왜 나쁘다 그랬냐면 수용이라고 해서 내가 이 도로는 안다 그랬잖아요. 네. 갑자기 나라에서 부동산 계약하고 났더니 바로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야. 며칠 내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전에 먼저 이 땅이 수용이 되니까 이 사업 시행자가 와서 땅 주인한테 당신 나랑 내가 여기 도로로 필요하니까 요거 내가 매수하겠다, 수용하겠다. 그리고 가격 평가해야 되니까 현장 조사도 간다고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요 부분이 어느 정도가 편입되니까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데 감정평가사 2명을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요. 요즘에 3명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 측, 시행자 측, 그다음에 관청, 관계관청 3개의 감정평가인이 나와서 감정평가를 한 금액의 산술평균 값을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난 못마땅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가서 수용 재결 신청을 해요. 사업 시행자가 야 이거 돈이 협의가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가서 금액이 얼마나인지를 알아줘. 판정해줘라고 하거든요. 그 판결금을 공탁한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판결금이 아니라 재결금이죠. 근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 얼마나 걸려요? 그게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려요. 6개월이 뭐야? 한 거의 1년 전부터 이게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좀 처음에 한 말씀이 하신 분이 좀 나쁘다라고 얘기했는데 알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정도 오래 걸리는 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차를 팔면서 그랜저 내가 산지 1년도 안 된 차 판다고 했어. 근데 타이어 한쪽 빼놓고 팔어. 그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그거 안 알려줬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그 타이어가 만약에 지금 펑크가 다 날라 그래. 그래서 좀 있으면 펑크 날 것 같은데 그거 안 알려주고 했다가 사고 났어. 그게 똑같이 아까 본 고지 의무랑 비슷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문제는 고지 의무도 있지만 동기의 착오라는 게 있어. 동기의 착오. 동기라는 게 군대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군대 동기를 착오하는 게 아니라 모티브.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살 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집을 사는 동안에 거기에서의 그 평수가 0.7평이 적었다고 한다면 그 땅을 샀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내가 이 땅을 살 때 나는 여기다가 감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사는 걸 알았어.
그 사람이. 그리고 내가 그냥 매매계약서에다가는 땅 100평 얼마 이렇게 적었지만 네. 사실은 감나무를 심어서 경작을 하려는 걸 알고 팔았다. 네. 근데 거기는 감이 못 자라 만약에. 네. 그러면 이게 동기의 착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동기를 갖다가 착오가 있을 때 착오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아까는 기망, 묵시적 기망이 있잖아요. 네. 사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동기의 착오에 의해서 취소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동기는 어때야 돼? 내가 감나무를 네. 심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매도인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동기의 착오에서는 동기를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의 차이.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에서는 지금 그 몇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 고지 의무가 있느냐, 네. 두 번째 동기의 착오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족한 부분만큼 매도 담보 책임. 네. 판 사람이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문제까지 세 가지 문제가 남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지금 문제는 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공탁이 된 게 지금 그 수용 재결일이 2020년도 9월이었고 네. 공탁된 날이 2020년 11월 18일이었거든요. 네. 공탁한 사람이 서울시 구로구청이 도로 시행자예요. 여기서 800만 원을 공탁했으니까 한 평이 좀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금액이 작아서. 근데 여기가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2020년 10월 말이거든요. 네. 10월 말이니까 요 사이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수용 재결이 떨어지고 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 그 다음에 공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구나. 뭐야?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고지할 의무를 다 하지 이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쁘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다 기망했네. 보니까 예. 이분은 안 알려줬잖아요. 충분히 이 부분을 고지했다 그러면 네. 계약을 안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네. 이분을 취소할 수 있었겠죠. 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이런 게 있었으면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었다라는 그렇죠. 이제 의견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게 본인의 생각을 네. 취소할 이 정도면 취소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그 입증.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야. 법원이 같이 봐. 아. 근데 전체 평수에서 지금 0.7평이야. 너무 작네요. 작죠. 근데 이거 갖고 몰랐다고 해서 수용된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시킬 정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겠느냐. 그 기준이 좀.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 그러면 손해배상 정도 계약의 취소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네.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아. 그러니까 뭐든지 그 이분이 이 정도 이 사람 손해는 그거거든요. 자기가 0.7평이지만 종전 재건축될 때 종전 가격 재산 네. 평가하고 종후자산 평가할 때 다르니까. 실제로 이게 870만 원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 1,500 1,500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 정도의 손해를 본 거니까 그러면 매매 계약을 취소할 게 아니라 그 정도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핵심은 그거네요. 네네. 이 매도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네네. 기간상. 네. 그런데 이거를 고지하지 않았다. 네네. 예,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거는 0.7평이라는 작은 경미한 평수기 때문에 네. 이걸로 뭔가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그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세요. 예. 그렇게 제가, 하기 예. 제가 정리할게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 가지고 전부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돌릴 정도겠느냐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불법 행위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 손해배상 이거죠. 청구. 네. 그래서 이게 길이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게 그 하나가 지금 고지 의무 위반이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길이 뭐냐면 동기의 착오라는 착오. 거야. 자, 우리가 이거 가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 부산 갈 때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 비행기 타는 거, 기차 타는 거, 승용차. 고속버스 타고 예, 예. 여러 가지가 네. 있는 것처럼 앞에서 제가 얘기 드린 그 취소 신의성실의 원칙이거든요. 그거에 따른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한 편이 있는 거고 또 다른 게 동기의 착오야. 이 동기의 착오로 인해서 또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건 뭐냐면 아니 여기 많은 사례들을 제가 올려놨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비슷한 사례예요. 매매 대상 토지 중에서 20에서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 말을 믿고 샀어. 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은 매도인도 알고 있었어. 여기가 일부 편입될 거라는 것을. 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30평, 30%, 아. 197평이 도로에 편입됐어. 이거 엄청나게 많은 양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 땅을 원래는 동기가 이게 왜 동기가 되냐면 그냥 땅을 사는 거는 원래 매매 계약은 동기가 없어요. 그냥 무슨 이유 때문에 살든 엄마랑 살려고 하든 투기로 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땅 한 평에 얼마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땅 한 평에 뭐 2천만 원 쳐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20평, 30평이 지금 그 편입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더 생각보다 많아졌으면 이때는 야 동기차고다 이거 너무 많이 빠지네. 네. 매매 계약 취소를 해라. 이렇게 판결이 선고가 됐던 거예요. 이게 동기차고예요. 그렇죠. 거네요. 근데 네. 그러면 아까 우리 0.7평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작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동기차고로 인한 취소는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면 세 번째 가는 길, 이번에 버스 타고 가는 길. 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버스가 아니라 제일 쉬운 길이에요. 네. 매도담보 책임을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그 많이 거래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매도담보 책임을 꼭 아셔야 돼요. 네. 이거는 다른 소송이 힘들기 때문에 매도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리하게 해놨어. 매수한 사람이 딱 봤는데 이거 0.7평 모자라. 그럼 바로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뭐예요? 이 사람이 대금 감액뿐만 아니라 아까 나중에 재건축되면 네. 가치가 더 올라갈 거. 그거 나중에 기다려 보면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한 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거죠. 대신 네. 그 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것은 또 이 길로 가더라도 어려워. 왜냐하면 이거는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것을 그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길로 가든지 완전히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어느 길로 가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는 그 완전한 취소는 불가한데 이제 일부 그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나 다른 방법으로 갈 수는 있다라는 거네요. 근데 재밌는 거는 보세요. 여기 앞에 것들은 원래 저런 다른 사기나 아니면은 그 동기착오로 인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 자기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안날로부터 손해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구해야 되는데 이 매도담보 책임은 굉장히 빠르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매수인한테 좋은 무기를 준 거거든. 이거는 대신 신속하게 쓸 수 있는 거고 효과도 좋아. 바로 약이 들어. 대신 언제? 이거는 짧아 기간이. 기간이 얼마나 짧으냐면 1년이거든요. 안날로부터 여기 나오네. 제일 마지막에 선의인 경우 매수인이 선의 내가 몰랐을 경우에는 사실 안날로부터 1년. 그다음에 악이야. 악의라고 하더라도 설령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데 왜 물어주느냐 이렇게 바로 지금 의문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수량이 부족하잖아. 나랑 계약서에다가 100평이라고 썼는데 내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수용되는 거 알았다고 하더라도 한 평 안 왔잖아. 그러면 그만큼 알아도 깎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속도전을 낼 수 있는 거는 매도담보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걸로 접근하는 게 제일 빠른 거네요. 그렇죠. 원래는 가장 빠른 거는 그 도사 이승태 TV로 오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오시는 게 빠른데 근데 그거 말고 두 번째 빠른 길이 매도담보 책임인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은 이건 결론을 조금 방향성이 이거는 조금 잘 정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전체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일부 뭐 이제 뭐 버스를 가든 뭐 기차로 가든 비행기로 가든 방법적으로 거기든 손해배상 청구나 뭐 매도담보 책임 인정 여부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주셨으니까 일단은 우리 의뢰자분은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우리 이제 변호사님 사무실로 찾아가서 뭐 하셔도 되고. 오늘 다 얘기 드렸어요. 이분은 이제 내용 증명 보내시면 돼요. 내용 증명만 보내주면 내놔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물어줘라 하면 사실은 이게 800만 원 많아야 지금 그 870 적으면 870 많으면 1,500 정도 되는 건데 이거 소송하려고 또 소송하시면 머리도 아프고 그 나중에 그 손해액이 변호사 보수 들고 손해액 1,500 다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너 잘못하지 않았냐 내용 증명 먼저 보내지 저는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용 증명 받아봤다 그랬잖아요. 기분 나쁘잖아. 그게 고소 직전에 받는 어떤 더러운 느낌이 그렇지. 들죠. 그래서 내용 증명 더러워. 저거 맞아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내용 표현이죠. 증명 먼저 안 보내는 게 좋고 제가 볼 때 그냥 처음엔 정중하게 얘기하세요. 문자도 보내거나 통화 뭐 하시자고. 이거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기분 더러워지면 내용 증명 그때 보내시는 거죠. 오늘 이거 지금 아쉬운 거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가 결론적으로는 조금은
의뢰자한테 불리한 입장으로 왔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뭔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안 좋은 결과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분 같은 경우도 길이 있으니까 우선은 협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내용 증명을 하는 걸로 좀 방향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변호사님 그 법인 회사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왜냐면은 도시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책을 내셨는데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맞죠? 아유 아니에요. 뭐죠? 부동산보다 사람이다. 예, 부동산보다 사람이다. 일단은 일 같은 걸 처리하시거나 할 때 그냥 무조건의 이익보다는 네. 사람에 대한 마음과 형편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그 책도 보고 이 이제 법인명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제 우리가 매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매주는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필요한 어떤 상담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 좀 불러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잡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부동산보다 사람이다예요. 그리고 또 정말 도시보다 사람, 그리고 도시와 사람은 공존하는 거고 또 부동산 TV와 도시와 사람도 공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